절대 거실에 이 세 가지를 두지 마십시오. 가난이 들어오고 자식이 떠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여 박 교수입니다. 어느덧 이 몸이 세상에 밥을 먹은 지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참으로 긴 세월 같지만 돌아보니 그저 꿈결처럼 찰나에 지나지 않더군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과정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 특히 60고개를 넘은 우리의 삶은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 공간에 10년, 20년 묵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그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의 황혼을 흐리는 먹구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자면 60대와 70대는 노을이 깃드는 저녁 무렵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려면 하늘이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면 그 찬란한 마지막 빛을 결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평생 만난 수많은 노년의 벗들은 그 귀한 황혼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한탄 섞인 목소리로 묻곤 합니다. 박 교수님, 저는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통장은 늘 비어있고 몸에는 병이 끊이지 않으며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비극이란 말입니까? 그 떨리는 손을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명이 어르신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이 머무는 공간,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집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혈관이 있듯이 집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집안의 얼굴이자 심장인 거실은 옛 지혜에서 명당, 즉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은 바깥에 좋은 생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관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생기가 넘쳐야 할 이 거실에 죽은 에너지를 내뿜는 물건들이 퓰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썩은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은 막히고 물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보십시오. 집안에 놓인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파장입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물건, 슬픈 사연이 깃든 물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건들은 주인 여러분의 생기를 거머리처럼 빨아먹습니다. 기운이 빠지니 재물이 모일 리 없고 마음이 탁해지니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오래 생활한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 호소 비율이 약 67% 더 높았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1247명의 어르신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거주 공간의 정돈 상태가 인지기능 저하 속도와 직결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환경이 곧 건강이고 환경이 곧 운명이라는 말이 그저 옛 어른들의 입버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0년의 눈으로 여러분의 거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까워서 혹은 추억이라서 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끌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부르고 고독을 초래하는 그 세 가지 죽은 물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원한과 비통함이 깃든 기억의 파편들. 둘째는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 셋째는 고장났음에도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고물들입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고 1시간 반의 이 시간을 어르신의 남은 삶을 바꾸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거실에서 찾아내어 없애야 할 물건은 바로 원한과 비통함이 서린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년이 쓸쓸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자식들과의 인연마저 끊겨 고독하게 늙어가는 분들의 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 구석 혹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물건을 신주 모시듯 떠받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 어찌 나쁘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추억과 원한은 다릅니다. 따뜻한 추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만 원한 어린 추억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그 물건이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 솔직하게 마주하셔야 할 때입니다.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물건입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새어나오는 물건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추억의 가면을 쓴 원한 그 자체입니다. 제 오래된 벗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 정대수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나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지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종업원 40명을 거느리는 중견 기업까지 일구었으니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62 무렵 평생을 함께한 부인과 이혼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연이야 길지만 결국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제가 정대수 선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실 한복판 장식장 정중앙에 놓인 기이한 도자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을 억지로 이어 붙인 볼품없는 화병이었습니다. 깨진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접착제 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했습니다. 제가 저것이 무엇이요? 하고 묻자 정 선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하더군요. 박 교수, 저것은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부부 싸움 중에 깨졌네. 내가 다시 붙여놓았어. 내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말이야. 이 도자기를 볼 때마다 다짐하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매일 아침 거실에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두었다네. 여러분, 그 친구의 말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 깨진 도자기를 매일 바라보며 무엇을 되새겼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영혼에 주입하는 어두운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정대수 선생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늘 신세 한탄과 짜증을 쏟아내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웅장했던 그 집 거실에서 그 깨진 도자기와 단둘이서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거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단지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즉 기의 작용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4,200명의 60대 이상 분들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시야에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보는 것이 매일 느끼는 감정을 결정하고 그 감정이 매일의 호르몬을 결정하며 그 호르몬이 우리의 면역력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이 거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물건이 슬픔과 후회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그 집안의 공기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슬픔의 호르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이런 어두운 파장을 내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 영혼의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으나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거나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픈 감정이 드는 그림, 혹은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걸어두었으나 볼 때마다 눈물 짓게 만드는 고인의 유품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강력한 음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이며 바깥에 맑은 양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지는 명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한 슬픔, 실패의 에너지를 담은 물건을 둔다는 것은 맑은 샘물에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무겁고 탁한 파장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짓누르는 것이지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 여사의 사연입니다. 임 여사는 7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던 분이라 떠나보내는 슬픔이 깊었지요. 그리워하는 마음에 임 여사는 거실 사면에 남편의 사진을 빼곡하게 걸어 두셨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자식들 어릴 적 가족 사진, 환갑 잔치 사진, 마지막 병실 사진까지 거실은 그야말로 남편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이 깃든 공간 같지만 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아침 임 여사는 그 사진들 사이에서 눈을 뜨셨고 매일 저녁 그 사진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남편의 부재를 다시 확인하고 매일매일 상실의 슬픔을 다시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임 여사는 만성적인 불면증과 식욕 부진에 시달리셨고 체중이 2년 만에 12kg이나 줄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 여사의 사랑이 잘못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슴 깊은 곳 한 군데에 모셔두면 됩니다. 거실 사면을 그 사람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산 자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의 신전에 갇혀 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의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 깊이 들어가 봅시다. 원한과 슬픔의 물건이 단지 사진이나 도자기 같은 큰 물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의외로 작고 사소한 물건들이 더 강한 어둠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76 박상철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박 선생은 한평생 성실하게 사신 농사꾼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가르쳐 시집 장가 보내셨고 부인과도 사이가 좋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박 선생에게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돈은 박 선생이 평생 흙을 일구어 모은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둘째는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갚지 못한 채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 후 10년간 연락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박 선생의 거실에는 그때 둘째가 사업 시작할 때 기념으로 선물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좋은 글귀가 적힌 서예 작품이었지요. 박 선생은 그 액자를 보며 매일 한숨을 쉬셨습니다. 떼어내고 싶지만 자식이 준 것이라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가 박 선생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둘째에 대한 원망과 잃어버린 노후 자금에 대한 회한, 그리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박 선생은 그 액자를 보면서 어떻게 잠이 편히 오겠으며 어떻게 음식이 입에 달겠습니까? 결국 박 선생은 7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진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회한 감정에 매일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2.3배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보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화나는 물건을 보면 매일 혈관이 수축하고 매일 한숨이 나오는 물건을 보면 매일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채의 그림이나 사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실에 폭포 그림이나 깊은 산속의 어두운 풍경화 혹은 비 내리는 풍경 같은 것을 걸어두십니다. 예술적이고 멋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포는 재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형상이고 비 내리는 그림은 음의 기운이 짙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거실은 양기가 모이는 곳이어야 하는데 음기 가득한 그림이 걸려 있으면 모이려던 복도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그림 한 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차이들이 모이고 모여 10년이 지나면 어떤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어떤 집에는 한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실에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풍경, 활짝 핀 꽃, 평화로운 들판, 가족이 함께 웃는 사진, 자식과 손주가 환하게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황혼을 밝혀주는 진짜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운기 이동의 옛 가르침을 아실 겁니다. 운은 흘러야 합니다. 돈도 흐름이고 건강도 혈액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물건은 그 흐름을 정지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첸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맵니다. 과거에 뜸을 내린 배가 어떻게 새로운 보물섬으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복마저 까먹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 물건을 볼 때 내 가슴이 무거워지는가,
가벼워지는가? 이 물건이 내게 어제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가? 내일의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둘째, 분류를 하십시오. 가벼워지는 물건은 그대로 두십시오. 무거워지는 물건은 따로 모으십시오. 절대 한 번에 다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비우려 하면 죄책감이 밀려와 결국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한 달에 4가지씩 그렇게 천천히 결단하시면 됩니다. 셋째, 버리는 의식을 만드십시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어르신과 함께 해준 물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깨끗한 종이에 곱게 싸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 너로 인해 내가 배웠으니 너를 보내며 나도 그 슬픔을 보낸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버리면서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과거의 망령과 작별한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생명의 기운이 깃듭니다. 낡고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큐레이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죽은 과거의 전시품들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꽉 막혀 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의 순환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굳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골동품보다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죽은 물건, 즉 원한과 슬픔이 깃든 기억의 파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깨진 도자기처럼 실패의 흔적, 사면을 가득 채운 고인의 사진처럼 떠난 자의 신전, 자식이 주었으나 상처가 된 액자처럼 회한의 종소리, 그리고 폭포나 비 내리는 풍경 같은 어두운 그림, 이 모두가 어르신의 황혼을 흐리는 먹구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또 다른 발표 자료를 보면 거실 정리만으로 우울 증상이 개선된 어르신의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을 더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싼 검사를 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물건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100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할 물건은 바로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지 쌓인 조화, 바스락거리는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교수님, 생화는 금방 시들고 물 갈아주기도 귀찮아서 예쁘고 변치 않는 조화를 두었습니다. 혹은 이 말린 꽃은 몇 년 전 자식이 준 것이라 버리기가 아까워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제 100년의 경험을 걸고 단언컨대 이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고 고립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년의 육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점점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과 같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양기로 가득 채워져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꽃이지만 숨을 쉬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며 향기도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거짓과 기만의 상징으로 봅니다. 또한 드라이 플라워, 즉 말린 꽃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꽃의 시체입니다. 식물의 미라를 거실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이 거실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두는 것은 우주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싫고 그저 썩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싶다. 나는 거짓된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겠다.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우주의 섭리가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생생한 생기와 복의 흐름을 딱 끊어버립니다. 아, 이 집은 이미 죽어있는 공간이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활력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된 시간이자 음산한 살기입니다. 죽은 물건에 달라붙은 먼지는 여러분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재물운과 자식운을 질식시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 이영희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이 선생은 평생을 교사로 일하셨고 정년 퇴직 후에는 합창단 활동을 하시며 곱게 늙어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거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비단꽃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에는 사냥을 좋아했던 남편이 남긴 사슴머리 박제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다들 박물관 같다고 감탄하셨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냉기였지요. 결국 이 선생은 60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시름시름 앓는 병에 걸려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진을 여러 번 받으셨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몸은 점점 야위어 가고 기력은 빠지고 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한 번은 울면서 그랬답니다. 할머니 집은 무서워. 꽃은 있는데 냄새가 안 나고 벽에 걸린 동물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이 선생은 그 화려한 가짜 꽃들에 둘러싸여 철저히 혼자 남겨진 채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서운, 즉 살아있는 기운의 문제였습니다. 죽은 물건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죽은 기운을 뿜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은 면역력이고 다음은 기력이며 마지막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없는 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발길을 끊는 것입니다. 조화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화에 쌓이는 먼지 그 자체가 호흡기 질환의 주범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자료에 따르면 집안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 위험이 약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조화에 쌓이는 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정전기 흡착력이 강해 한 번 쌓이면 청소기로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먼지는 매일 여러분의 콧속과 폐로 들어가 호흡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물의 사체로 만든 박제나 가죽 장식,
모피, 깔개 같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죽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무겁고 음습한 살기로 봅니다. 옛 어른들이 죽음과 관련된 물건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에너지는 산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